바이든이 대학 학자금 대출한 것에 대해서 그 빚을 탕감해 연방 대출이죠. 연방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런 것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연방 정부의 예산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 의회에서 이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바이든한테 지금 찰싹 붙어 있는 그런 상태죠. 바이든이 그런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썰레발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사 보도들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이든이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결국은 미국 경제에 독이 되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오늘 보도한 내용에 보면은 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로 보는 바이든의 학자금 융자 탕감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학자금 융자를 해준 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학생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연방정부에. 연방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돈을 빌려줬느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걸 빌려준 겁니다.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돌려받아야 되는 돈인데 이걸 돌려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300만은 지금 전국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전체 숫자,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4,300만 명. 그중에서 2천만 명은 요번에 모든 부채를 다 탕감받게 된다. 그러니까 2천만 명은 만불 이하의 빚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또 2,100만 명은 본인이 진 빚의 일부분을 탕감받게 된다. 이 사람들은 만불 이상 빚을 진 사람이 2,100만 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학사과정 졸업생, 2020년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빚을 진 평균 학자금 대출 빚이 1인당 28,400불이다. 그러니까 평균이라 그런 거. 어떤 사람은 10만 불 이상 빚을 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빚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바이든 정부의 이번 학자금 대출빚 탕감에는 총 6천억 달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계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총 6천억 달러. 그게 바로 이제 여기인데요. 600빌리언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총 6천억 달러의 돈이 들어간다. 근데 이 돈을 다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냐? 결국은 국민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240밀리언이라는 숫자가 있죠. 2억 4천만 명. 그러니까 2억 4천만 명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인 것이냐? Do not hold college. 여기 보면 degrees.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없는 미국 국민이 2억 4천만 명입니다. 2억 4천만 명은 대학 졸업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민 중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학자금 융자를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대학 졸업도 안 했지만 학자금 융자도 안 받았습니다. 나는 빚을 진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진 빚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진 빚인데 내가 내는 세금으로 그 빚을 지금 갚아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억 4천만 명이 6천억 달러를 감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인당 2,500달러씩 내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인당 2,500달러씩 돈을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요. 바이든이 한마디 딱 하는 거 가지고 행정명령 한마디 야 만불 빚 갚아줘. 탕감해줄게. 빚 안 받을게. 라고 탕감을 해주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2,500불을 지금 세금을 뜯기게 생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건,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2,500불 내놔라 그러면 난 대학도 안 다녔는데 2,500불 내놔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 하면 연방정부의 자금이다. 국가정부가 하는 거다. 뭐 행정명령이다. 그 숫자가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당장 내 돈 10불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바이든이 잘했다 54%, 잘못했다 46%. 학자금 융자
빚 탕감해 주는 거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4%,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 믿을 수 없다라는 말도 나오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잘못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를 한 데일리 메일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2,100명, 데일리 메일을 보고 있는 구독자들 2,1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바이든이 학자금 탕감해 주는 거 잘했다라고 찬성하는 사람은 7%밖에 안 나왔습니다. 93%가 반대했습니다. 93%가 반대.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이제 부채를 탕감받은 이 수혜자들이 결국에는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자동차를 산다거나 다른 기타 물품을 사는데 돈을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이거죠. 원래 한 달에 100불 정도 부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도 되네? 그러면은 한 달에 100불 정도를 다른 데다가 좀 더 보태. 어차피 나갈 돈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씀씀이가 커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물가 상승, 그러니까 소비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물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수혜자들이 수년간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돈이 빠져나갈 뿐이라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좌파들이지만 루즈벨트 연구소는 좌파 성향의 띵크탱크인데, 근데 이 연구소에서 하는 이야기는 경제 전체를 고려하면 그냥 양동이에 물방울 떨어지는 정도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들 저희가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예. 지금 뭐 송미님 댓글에다가 얘기해 주셨는데 여론조사를 믿는 좀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 뭐 통계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다 끼워 맞추기십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이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것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언론들이 사람들을 막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죠. 생각의 방향을 막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